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사고는 무려 40%. 교통안전 선진국보다 무려 두세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보행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점. 당신은 안전한 보행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첫째,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를 횡단하거나 횡단보도라 해도 녹색불이 아닌 적색불일 때 길을 건넌다면 무단횡단에 해당합니다. 무단횡단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어린이들이 따라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횡단보도는 우측 통행이 원칙. 우리나라에서 차량은 우측으로 통행하므로 횡단보도의 우측 블록으로 걷는 것이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더 안전합니다. 셋째, 녹색불이 들어와도 반드시 차량이 멈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눈을 맞춰 보행자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수신호로 먼저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건너는 동안에도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차량을 계속 주시하며 천천히 건너야 합니다. 넷째, 길을 건너는 동안은 스마트폰, 게임기, mp3 사용은 금물. 차가 미끄러지는 소리나 경적을 들을 수 있도록 이어폰도 잠시 빼주세요.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악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가 올 때는 투명 우산을 사용해 시야를 확보하고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밝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보행자가 차도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인도 안쪽에 서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차량의 접근을 알아채지 못하게 되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무단 횡단을 하다 벌어지는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특히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시야가 좁고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빠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데요. 어린이의 경우 충동적인 경향으로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사람이 다니는 도로,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 횡단보도 등의 도로의 개념을 알아야 하며 길을 건널 때 갑자기 뛰는 행동은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호자의 손을 잡고 걸어야 하며 주변에 있는 간판, 맨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어린이는 자신이 운전자를 보면 운전자도 자신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차가 멈춘다고 생각하지만 운전자가 미처 어린이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길을 건널 땐 자동차가 멈췄는지 확인한 다음 손을 들고 건넙니다. 같은 예로 자동차의 근처에서 노는 것 역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야간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야간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보행합니다. 자가용에 탑승할 땐 절대 앞자리에 앉지 않으며 연령대에 맞는 카시트를 장착하여 운행합니다. 이 밖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행속도 3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고 어린이를 인지 못한 사고가 잦으므로 어린이는 항상 주의하여 걷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교 시간보다는 하교 시간인 2시 이후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육교사, 보호자 등 하교 동행 지도가 필요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벌어질 수 있는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 보행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일주일이 지난 시간. 남자는 어느새 오토바이 운전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운전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남자.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저렇게 한눈을 팔면 안 될 텐데 말이죠. 결국 중심을 잃고 넘어진 남자.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다친 다리가 아려옵니다. 그때 어느새 다가온 여자. 남자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오토바이는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운전자에게 매우 치명적인데요. 치사율도 승용차보다 2.7배나 높다고 하죠. 그 치사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장비를 착용해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사고 후 대처법입니다. 오토바이 사고 목격 시에는 우선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재빨리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돕습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지시를 따릅니다. 사고 현장의 위치 및 구조자의 위치가 안전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장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 2차 사고에 주의하며 구조대원이 오기 전까지 부상자를 함부로 이송하거나 구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화재, 붕괴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구조를 실시해야 해요. 이후 부상자의 이름이나 시간 등을 물어보며 의식을 확인하고 부상 정도를 확인한 후 119의 지시에 따라 응급 처치합니다.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해 기도를 확보하고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착용하고 있던 헬멧은 제거하면 안 돼요. 출혈이 있다면 거즈나 수건으로 눌러 지혈합니다. 하지 손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누운 자세를 취해야 하며 부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단, 척추 손상이 의심될 때는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오토바이 사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사고 대처법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평소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는 김모군. 그런데 운전 부주의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보호장비 미착용으로 머리 부상과 골절까지 큰 부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자전거 사고는 지난해 15,000여 건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무려 261명이었습니다. 특히 보호장구 미착용 사고가 빈번했는데요. 자전거 안전모 착용률은 9세 이하가 4.8%, 10세에서 19세는 5.9%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음주 사고와 야간 운전 사고도 있었는데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자전거 사고. 그렇다면 자전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모와 보호장구입니다. 안전모만 써도 사고 시 사망 확률을 90%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꼭 안전모와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안전모는 버클을 잠갔을 때 3cm 간격을 둡니다. 그리고 과속 오토바이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과속 자전거. 안전 속도를 유지하는 게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금물. 자전거를 탈 때 이어폰이나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주의력이 분산돼서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간 운전을 하는 경우엔 자전거에 라이트를 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야간 자전거 사고 치사율이 무려 낮 시간의 3배인데다가 야간에는 모든 사물이 조금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트를 켜서 자전거의 존재와 위치를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 등에 알리고 시야 확보를 하여 야간 사고를 예방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법 행위이므로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간의 간격이 좁아 벌어질 수 있는 충돌을 주의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땐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경우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 건너고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자전거를 두 손으로 끌고 건넙니다. 이때 횡단보도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다음 신호에 건넙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일반 보행도로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의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지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합시다.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터널. 추돌 사고로 트럭 한 대가 정차해 있습니다. 잠시 후 차주가 사고 차량을 서성거리는 순간 속도를 줄이지 못한 트럭 한 대가 운전자를 그대로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2차 사고란 전방 차량이 사고나 고장 등으로 정차해 있을 때 뒤따르던 차량이 전방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나 차량을 충격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2차 사고라 말합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2차 사고. 고속도로에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방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사고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관광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립니다. 그때 서행하던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더니 그 충격으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3년간 2차 사고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는 무려 33명.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무려 6배나 높아 더욱 치명적인데요. 그렇다면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도로교통법 제66조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 고장 차량에 표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트렁크에 삼각대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설치를 안 해봐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분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설치하는 방법을 한 번쯤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실천이 중요한데요. 먼저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센터 페시아에 있는 빨간색 세모 버튼에 비상등을 점등합니다. 차가 많이 이동하는 도로에서는 비상등을 점등하고 트렁크를 열어 다른 차량에게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동이 가능하다면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요. 차량 이동 후에는 후방에 고장 자동차 표시를 설치해 후속 차량에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삼각대인데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낮에는 차량 뒤 100m의 안전 삼각대를, 밤에는 차량 뒤 200m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어두운 야간에는 불꽃 신호기를 사용을 하셔서 멀리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비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불꽃 신호기를 보완해 만든 전자식 불꽃 신호기도 시범 운행 중에 있는데요. 이 또한 비상 상황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가 끝났다면 운전자와 탑승자는 도로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도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바로 감속인데요. 그렇다고 급간속을 하게 되면 뒤에 따르던 차량과 충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속 주행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있다면
뒤따라오는 차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도로 위 2차 사고, 현명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 자동차. 일가구 1자동차 시대에 맞게 사고 대비는 필수인데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주행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를 지킬 주행 안전 행동 요령.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운전할 땐 시야 확보와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제어를 위해 올바른 운전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요. 탑승 후에는 머리 받침대 중간이 귀의 상단에 위치하도록 조정하고 몸은 90도가 유지되도록 하며 이때 운전 좌석의 기울기는 약 105도 정도가 적합합니다. 또한 운전자, 탑승자 모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충돌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먼저 안전띠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깨 부분은 쇄골과 가슴 중앙을 지나도록 하며 허리 부분은 골반의 위치에서 착용합니다. 안전띠가 제대로 채워져 딸깍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고 안전띠를 꽉 조이거나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신체에 맞춰 적당히 조절합니다. 미취하 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어린이용 카시트를 설치해야 하며 키가 작은 어린이는 3점씩에서 어깨 부분을 뒤로 넘겨 2점씩으로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요령입니다. 졸음운전은 장시간 운전자에 의해 많이 발생하며 운전자 대부분이 수면 부족과 극심한 피로로 인해 사고에 노출되는데요. 이러한 만성 피로는 시야가 좁아지고 지각작용이 늦어 속도에 대한 판단 착오가 생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급브레이크, 급핸들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휴식이지만 휴게소나 졸음 쉼터가 가깝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차 안에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졸음방지껌 등을 갖춰두면 좋습니다. 특히 2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출발 전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고 1시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하며 공조 장치를 외부 환기로 변경하여 주행합니다. 또 2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운전을 멈추고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목덜미 마사지, 머리 지압, 기지개 등을 통하여 경직된 몸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때 고속도로 갓길에서의 휴식은 후방 추돌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를 이용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운전자, 탑승자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철저한 주행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마트 가자. 어서 차에 타. 엄마, 난 카시트 타기 싫어요. 싫다고요. 어쩌지? 가까운 거리니까 그냥 안고 탈까? 엄마, 난 앞에 탄다. 불편해. 가까운 거리라고 아이들을 안고 타면 위험해요. 어?
사고가 나면 아이는 어른 몸무게 충격까지 더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이가 운다고 안고 운전하면 아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날 수 있고, 에어백 때문에 질식사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야 해요. 그게 알고는 있는데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줄 알았지. 이건 나한테 너무 작은걸. 그럼 나이에 맞게 어떤 카시트를 골라야 하는지 알려줄게. 먼저 0에서 2세 경우 연약한 목뼈를 보호할 수 있게 차량 뒤쪽을 목에 장착해요. 안고기처럼 목을 가눌 수 있는 3에서 6세는 앞보기와 뒷보기가 모두 가능한 컨버터블 카시트를 사용하고, 주희처럼 7에서 12세인 아이는 앉은 키를 높여주는 부스터형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참! 카시트를 답답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평소에 즐겨 놀던 장난감을 준비하시면 카시트 타는 것도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인식되어 즐거워할 거예요. 좋았어. 한번 확인해 볼까? 안전벨트, 오케이, 카시트. 오케이. 좋아. 그럼 마트로 출발. 출발! 달리던 차가 넘어지면서 불꽃을 일으킵니다.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인 트럭. 터널 안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찹니다. 반밀폐 공간인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온도가 급상승하게 되고, 유독 연기 때문에 질식사의 위험까지 더해지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2.3배에 달합니다. 좁은 터널 속 사고는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데요. 터널 화재 발생 순간에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해 놔야 합니다. 각종 안전설비가 갖춰져 있는 터널 안. 먼저 긴급 전화가 있는데요. 구조 요청을 할 땐 긴급 전화를 찾아 수화기를 든 다음 붉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함도 있는데요. 도로 터널에는 소화기나 소화전이 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주차대는 터널에서 차가 고장난 경우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임시로 정차할 수 있도록 도로 측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난 유도등은 현재 위치로부터 가장 짧은 대피 거리를 알려줍니다. 긴 터널의 경우 반대편 터널로 연결된 비상구인 피난 연결 통로가 있는데요. 250에서 3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갓길이나 비상주차대로 주차해 긴급 차량 통로를 확보하고 엔진을 끈 후 차키는 꽂아둔 채로 신속하게 하차해야 하는데요. 차키를 꽂아두는 건 비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차를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에서 내린 후에는 비상벨을 눌러 외부의 위급 상황을 알리고 휴대폰이나 비상전화로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불이 나는데 빨리 와주세요. 작은 화재일 경우 터널 내에 준비된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소화기가 비치돼 있을 경우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호스를 화염으로 향한 후 손잡이를 움켜잡고 불을 끕니다. 소화전 함의 경우 호스를 풀고 밸브를 왼쪽으로 돌린 다음 호스를 화염 방향으로 향해 불을 끕니다. 만약 조기 진화가 불가능하다면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 화재 연기를 피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유도등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전국 터널 개수가 2,189개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터널 내 사고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601건이 넘는 터널 내 교통사고 중
안전거리 미확보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88.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교통 신호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건 기본. 터널 내에선 차선을 바꾸지 않아야 하고요. 어두운 터널로 진입할 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면 벗도록 하고 차에 전조등을 켭니다. 또 터널에 들어갈 때 라디오를 켜놓으면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재난방송 청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지옥이 될 수도 있는 터널 내 안전. 올바른 상황 대처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발이 되어주는 어린이 통학 차량.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잠깐의 소홀로 인해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 인솔자, 어린이 모두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울 어린이 통학 차량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솔자가 필수적으로 승차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엔 전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승차한 다음에는 안전띠 매는 것을 도와줍니다. 안전벨트가 왜 있어요? 네, 다 됐습니다. 모든 인원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다음 운행합니다. 한편 어린이가 하차할 땐 차량을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세운 뒤에 하차 지도하며 운전자 또는 인솔자가 내려 어린이를 안전하게 인수자에게 인수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통학 차량의 뒷좌석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승하차 문을 닫습니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차 시간에 늦어 달리는 차량을 잡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와 함께 차량 탑승 시간 3분에서 5분 전에 미리 승차 장소에 도착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통학 차량을 타기 위해 길을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비보호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손을 들고 주위를 살피며 걷도록 지도합니다. 또 어린이는 키가 작기 때문에 통학 차량 바로 앞에 서 있으면 운전자가 볼 수 없으므로 일정한 거리에서 운전자와 눈을 맞추거나 손을 흔들며 건너도록 지도합니다. 한편 어린이는 통학 차량 승하차 시 절대 뛰지 않아야 하며 통학 차량의 앞뒤로 함부로 횡단하지 않고 차량이 완전히 떠난 다음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지도합니다. 차 안에선 장난을 치거나 이동하지 않으며 창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인솔자는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서 내릴 때 좌우 안전을 살피고 차례대로 내리도록 지도해야 하며 하차하는 문에 가방, 옷, 태권도 도복근, 운동화끈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미니버스 외에 승합차 통학 차량에서 문에 끈이 끼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에게 위험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서 내릴 때는 손에 물건을 들고 있지 않도록 하고 인솔자의 손을 잡고 내리도록 지도합니다. 또 차에서 내린 후에는 뛰어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어린이가 차에서 내려 길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솔하는 선생님이 동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목격했을 시 과속이나 신호 위반은 하지 않아야 하며 주행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입니다. 또한 통학 차량이 멈추었을 때 경적을 울리거나 추월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통학을 책임지는 통학 차량.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위해 운전자와 인솔자, 어린이 모두 함께 통학 차량 안전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이국적인 풍경, 신기하고 색다른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해외여행. 실제로 여행지도 다양하고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알아두어야 할 항공기 안전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비행기 탑승 전에는 기내 반입이나 위탁수화물 반입 금지 물품과 가능 물품 목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인화성 물질, 폭발물, 독성 물질, 표백제 등 위험한 물건은 기내 반입과 위탁수화물 모두 불가합니다. 휴대용 면도기, 총기, 스포츠용품, 공구 등은 기내 반입이 불가하며 위탁수화물은 가능합니다. 손톱깎이, 화장품, 휠체어, 유모차, 휴대용 건전지 등 일반 생활용품이나 의료용품은 기내와 위탁수화물 모두 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액체나 젤류는 100ml 이내로, 지퍼팩 보관 시 최대 1리터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나 스프레이는 액체류 반입 봉투 내에 밀봉된 상태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항공여행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탑승 수속, 보안 검색, 출국 심사, 면세, 탑승으로 진행되는데요. 공항에는 출국 3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며 탑승 수속은 항공사 카운터를 이용하거나 셀프 체크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출국장으로 향하여 보안 검색을 하는데요. 보안 검색 시 노트북은 가방에서 꺼내고 재킷은 벗어서 바구니에 담고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넣어 1리터 투명 지퍼팩에 담아 따로 보여줍니다. 출국 심사를 받은 후에는 면세 지역을 지나 체크인 시 고지받은 시간까지 게이트 앞으로 가서 늦지 않게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했다면 기내 안내방송을 주의 깊게 들어 비상구의 위치와 안전수칙을 꼭 파악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 산소 마스크, 구명조끼의 위치를 확인하고 승무원의 설명과 좌석에 비치된 안내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기내용 화물은 머리 위 짐칸에 보관하고 비행기에 이착륙 시, 이상 기류 발생 시 안전띠를 매라는 방송이 나오면 반드시 벨트를 착용합니다. 비행기 좌석의 안전띠 착용 신호를 확인하고 비행기 이착륙 시 테이블은 사용 전 상태로 위치시킵니다. 의자가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충격의 범위가 넓어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있으므로 젖혀놓은 등받이는 직각으로 세웁니다. 비행 중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플래시나 플래시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몸에 지니고 충돌이 예상될 때는 좌석 등받이를 세우고 안전띠를 매며 허리를 굽혀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대피할 땐 소지품이나 동반자를 찾기 위해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대피 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탈출합니다. 사고 비행기에서 벗어나면 신속하게 최대한 먼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물 위에 비상 착륙 보트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 팔을 걸어 원을 만들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비행 중 비행기가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추락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우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하며 산소 마스크는 정신을 잃거나 사망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산소 마스크가 머리 위로 떨어지면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합니다. 추락 전 자세를 취하기 전에는 우선 등받이를 앞으로 당겨 세우고 좌석 벨트를 조여 착용합니다. 앞좌석 등받이 또는 칸막이 등의 벽이 손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 가슴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상체를 최대한 굽히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 다음 팔로 무릎을 감싸 쥐거나 다리 뒤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감싸줍니다. 양발은 무릎 관절보다 뒤로 당겨 각도를 최소화하고 발은 바닥과 평평하게 유지합니다. 앞좌석 등받이 또는 칸막이 등의 벽이 손에 닿을 경우에는 상체를 최대한 굽히고 고개가 좌석 등받이 또는 벽면에 닿도록 숙입니다. 양손을 깍지 끼지 않고 겹쳐서 머리 위에 놓고 양팔로 얼굴 양옆을 감싸 안습니다. 양발을 무릎 관절보다 뒤로 당겨 각도를 최소화하고 발은 바닥과 평평하게 유지합니다. 비상사고 시 유아는 스스로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없으므로 성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몸을 굽혀 앉습니다. 특별한 추억을 담아올 수 있는 해외여행, 올바른 항공기 안전수칙을 알아두어 안전한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3천만 운전자 시대.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발생합니다. 2017년 7월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 5대와 부딪히는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10여 명이 부상을 입고 2명이 숨지고 말았는데요. 이 밖에도 운전 부주의, 2차 사고, 보행자 사고 등 아찔한 사고는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만 연평균 22만여 건, 사망자 수는 무려 연평균 4,500여 명으로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각 상황에 맞는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고 사고가 일어나면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보다 침착하게 냉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즉시 정차하여 112 신고 및 보험회사에 연락한 후 괜찮으세요? 다친 사람을 구조합니다. 다친 사람을 구조할 땐 거동할 수 없는 중상자라면 함부로 옮기지 않아야 하며 의식, 호흡, 맥박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우리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특히 머리 쪽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하지만 후속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괜찮으세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먼저 가요. 가벼운 부상사고라면 모든 신고 절차를 마친 다음 병원으로 동행해 치료를 받게 합니다. 다친 사람을 구조한 다음 현장에 경찰 공무원이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 관서가 있다면 사고가 일어난 후 다친 사람의 수와 부상 정도 등을 바로 신고합니다. 만약 운전 중인 차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의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합니다. 또한 사고 조사를 위한 증거 확보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선 사고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원거리에서 네 방향으로 촬영하고 사고 차량은 전, 후, 좌, 우 다양한 각도로 찍어둡니다. 차량 파손 부위는 근접 촬영을 해야 하며 타이어 방향, 타이어 자국, 길바닥의 흔적이나 낙하물, 파손물의 흔적도 촬영합니다. 그리고 사고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야 하는데요. 이때 메모리 카드를 갑자기 뽑으면 사고 장면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사고 후 최소 2분 후에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신고 후에는 반드시 2차 사고 예방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차량이 이동 가능할 경우 사고 현장에 대한 사진과 영상 등을 신속히 수집한 다음 비교적 안전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한 뒤 안전 삼각대를 활용해 고장 자동차에 표지를 설치합니다. 차량 이동이 곤란할 경우 비상 전멸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후 안전 삼각대와 불꽃 신호기를 차량 후방에 설치해 후속 차량의 사고 상황을 알립니다. 설치할 때 낮에는 후방 100m 지점에, 밤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후방 200m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시 정차한 후 다친 사람 구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 범죄 가중법상 도주 차량 운전자, 즉 뺑소니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다친 사람을 구조하고 사고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벼운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연락처만 주고받고 사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하며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때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사고 현장 촬영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뺑소니를 당했을 때는 목격자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 차량 번호, 색상 등 특징을 곧바로 메모하고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 사각지대에 의해 상대 차량 번호가 녹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 차량 번호를 크게 외쳐 녹음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 현명한 대처로 안전한 나라를 함께 만드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안전사고가 걱정되는 겨울. 눈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도로 위에 맞는 눈은 교통사고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폭설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겨울철에는 언제 올지 모르는 눈 때문에 항상 겨울용 차량 제품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스노우 타이어나 스노우 체인 사용은 필수이며 스노우 타이어는 눈 내리기 전 미리 교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대설 대비를 위해 무엇보다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기상 정보를 확인하여 폭설이 예상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차량을 운전하게 될 때에는 스노우 체인 등 월동 장구를 갖추고 출발하며 대설로 인해 도로에 갇힐 경우를 대비하여 연료를 충분히 확보합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에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굵어지는 눈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빙판이 되어 미끄러운 도로, 무엇보다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하면서 급제동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커브길이나 경사로, 터널을 나올 때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폭설로 인해 차량이 고립되고 마는데요. 당혹해야 하는 이때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라디오를 통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내부 공기순환과 연료 절감을 위해 히터는 주기적으로 껐다 켰다를 합니다.
이때 갓길 정차는 금물입니다. 갓길은 긴급 환자와 구급, 군안, 제설 장비 비상 통로이기 때문인데요. 도로공사의 제설 작업 차량이나 구급차 진입을 위해 비워둡니다. 또 아무리 고립된 경우라도 차를 본선에 방치하는 것은 금물. 부득이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두고 대피합니다. 중앙분리대, 계구부 나들모, 우회 유도 등 교통통제를 할 때는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에 적극 협조합니다. 만약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폭설이 내렸을 때 대형 화물 차량은 빙판길에 미끄러지기 쉬운데요. 휴게소나 비상주차 공간에서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빙판길에서 운전할 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정도 유지해 제동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길 운전만큼이나 무서운 빗길 운전. 교통안전공단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날씨가 맑은 날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명인 반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는 2.58명으로 치사율이 더 높았습니다. 때문에 태풍이 예보되거나 폭우가 예상될 때는 고속도로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일기예보, 교통상황, 운행 경로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사고를 대비한 삼각대, 공구함 등의 비상장비 확인도 필요한데요. 특히 비가 오는 날 와이퍼를 작동할 때 충분히 워셔액을 분사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워셔액과 와이퍼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빗길 도로에서는 차량의 전조등이나 차폭등을 켜고 창문을 열거나 에어컨을 작동하여 김서림을 방지합니다. 눈길 운전과 마찬가지로 빗길에서도 미끄럼 방지를 위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하며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더욱 줄여야 합니다. 또한 라디오를 틀어 기상 및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터널 통과 시 기상 상황이 갑자기 변할 수 있으므로 터널 통과 후의 도로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태풍과 함께 찾아오는 집중호우. 강한 비바람은 차량의 정상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립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가까운 휴게소나 비상주차 공간으로 대피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 다시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우로 도로가 매몰됐다면 한국도로공사나 경찰서 혹은 소방서에 현재 상황을 즉시 알립니다. 또한 고립으로 인한 교통통제 시에는 관계 직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 만난 태풍과 폭설, 그 어떤 요령보다 여유로운 마음가짐이야말로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웬일이야? 영화도 같이 보러 가자고 하고. 옛 추억도 살릴 겸 버스 데이트 좋잖아. 매번 운전만 하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버스 타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아하, 옥수기를 처음 만났던 그때가 생각나네. 등촌동 오라이. 저 아가씨, 시간 있으면 차나 한 잔. 이봐요. 버스 안에서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타시라고요.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 내려야 해서요. 저 시간 있으면. 내릴 때는 미리 내리는 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전하게 내리시고요. 특히 내릴 때 뒤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꼭 확인하고 내리세요. 아셨죠? 옥수. 그때부터 내 안전을 어찌나 챙기던지 그때 생각했지.
날 평생 지켜줄 여자구나 라고 말이야. 아유, 너 참. 자기, 이번에는 지하철로 갈아타야 돼. 응? 우와, 얼른 타자. 자기, 버스나 지하철 탈 때는 하차 승객이 먼저 내린 다음에 타야지. 안 그래도 사람 많아서 복잡한데 무리하게 타지 말고 차례대로 안전하게 타요. 특히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으로 발이 빠지지 않게 조심하고. 나의 실수. 대중교통 승하차 매너. 탈 때는 양쪽으로 줄서기. 내릴 때는 중앙으로. 지하철 안에서는 문에 기대지 않기. 흔들림에 대비해 손잡이는 꼭 잡기. 문이 닫히는 순간에는 급하게 타거나 내리지 말자. 타거나 내릴 때 길거나 뾰족한 우산, 등산 스틱 등은 잘못하다간 눈이 찔리는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서 들고 관리하기. 어머, 이번에 내려야 하는데 얼른 내리자. 응? 어머, 내 가방. 이런, 당신 괜찮아? 난 괜찮아. 다음 지하철 들어올 때 위험하니까 얼른 열어야겠는데. 섣불리 문을 열지 말고 설치되어 있는 비상전화로 지하철 기관실에 전화해 위기 상황을 알린 후 역무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열렸다. 와, 자기 고마워. 역시 우리는 서로가 꼭 있어야 돼. 그치? 응? 그럼 천생연분이지. 편리함과 즐거움, 낭만이 공존하는 선박 여행. 그러나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분증과 승선권 제시는 필수. 지정된 개찰구를 통해 승선해주세요. 선박이 흔들려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으니 난간을 잡고 천천히 탑승합니다. 착석 후에는 승무원이 설명하는 안전수칙을 잘 듣고 숙지합니다. 특히 비상통로와 구명장비의 위치와 사용법은 반드시 파악해두세요. 여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습니다. 선박은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합니다. 운항 중에 안전난간 밖으로 머리나 몸을 내밀거나 기대는 것은 금물이에요. 갑판에서 뛰거나 지나친 음주 가무, 그리고 무리한 사진 촬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날씨가 좋지 않거나 선체 동요가 심할 때에는 갑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운항 중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을 감지했을 때에는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대피 시에는 보관된 구명동의를 꺼낸 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동 시에는 미끄러지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된 물건을 꼭 잡고 질서를 지켜 대피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고 창문을 깨 환기시키며, 문이 잠겼거나 열리지 않을 때에는 선내에 비치된 도끼를 이용해 창문 가장자리를 깨서 탈출하고, 고립된 상황에서는 119번으로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합니다. 구명동의는 객실 밖에서 착용하며 비상집합 장소에 모인 후 순서대로 구명정에 탑승합니다. 구명정에 탑승하지 못했을 때는 신호탄, 반사판, 등화, 호루라기 등의 조난 신호용 용품을 확보하고
외부 갑판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은 가장 마지막 순간. 한 손으로 코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 구명동이의 아래쪽을 단단히 누른 상태에서 양다리를 곧바로 하고 다리부터 뛰어듭니다. 선박의 침몰로 인해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선체가 기우는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부유물 등을 이용해 최대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유물이 있다면 그 위로 최대한 몸을 올리고 부유물이 없을 경우 헬프 자세, 즉 뭉클인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면 서로 팔을 끼워 모여 있는 것이 좋아요. 조난 장소 근처에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조대를 발견하면 구조 신호로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여기에 숨자. 붕붕.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잡으러 갈 거야. 아이 깜짝이야. 너희들 위험하게 여기서 뛰어다니면 어떡하니? 부딪힐 뻔했어. 여기는 주차장이라 자동차들이 자주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라서 이 근처에서 노는 건 위험해. 이곳을 지날 때는 자동차가 오는지 먼저 확인하고 천천히 지나가야 해. 조심할게. 내가 더 빠르지. 내가 이길 거야. 위험해. 깜짝이야. 여기서 위험하게 놀면 어떡하니? 사고가 날 뻔했잖아. 아파트 단지는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아파트에는 커다란 차부터 작은 차, 빨리 달리는 차까지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야. 이런 곳에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뛰어다니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리고 차가 멈춰 있어도 언제 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처에서 노는 건 위험해. 너희가 자동차의 앞, 뒤, 그리고 앞쪽 양옆과 양옆의 가운데 부분에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은 너희를 볼 수 없어. 만약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출발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겠지. 그러니까 멈춰있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노는 건 위험해. 그리고 작은 차뿐만 아니라 큰 버스나 트럭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 있으니 근처에서 놀지 말아야 해. 그럼 우리는 어디서 놀아? 부모님과 함께 공원이나 놀이터 같이 자동차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놀면 되지. 얘들아, 우리 저기 놀이터 가서 놀자. 좋아.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와, 이거 경찰차다. 얘들아, 위험해. 아니야, 경찰차는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해. 얘들아,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는 하지만 위험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빨리 내서 달리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위험해. 아하,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는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피해주자. 그래. 얘들아, 괜찮니? 자동차가 너무 빨라. 조심해야지. 아파트 단지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과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함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돼.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는 꼭 손을 들고 차랑 멀리 떨어져 있는 쪽으로 길을 건너는 거 알지? 당연하지.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를 타면 안 돼요. 자동차 주변에서 놀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아파트